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확진자나 격리자도 각 투표소에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큰 고니가 아산 신정호에서 포착됐습니다. 막바지 겨울나기를 하고 있는 큰 고니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아산시 재택치료추진단이 7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키트 우체국 배송을 시작합니다. 천안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3시간으로 연장합니다. 세종시의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러시아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큰 고니가 아산 신정호에서 포착됐습니다. 막바지 겨울나기를 하고 있는 큰 고니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아산 신정호의 겨울철새 큰 고니가 찾아왔습니다. 하얀 깃털을 뽐내며 물 위를 논일던 큰 고니는 이내 머리를 물속에 넣고 먹이 활동에 집중합니다. 천연기념물 제201-2호인 큰 고니는 월동을 위해 북쪽에서 우리나라로 내려오는 겨울철새로 아산에서는 주로 아산호나 삽교호에서 볼 수 있는데 도심의 신정호에서 포착된 건 드문 일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큰 고니 3마리는 성체가 아직 되지 않은 개체로 무리에서 벗어나 먹이를 찾아 신정호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청년인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호기심도 많고 활동 능력도 이제 왕성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삽교호에서 생활을 하다가 갈대 뿌리거나 매자기 뿌리 같은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먹이를 먹느라고 여기 와 있는데 큰 고니가 신정호에 며칠씩 머물 만큼 먹이가 풍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다음 겨울에는 큰 고니 가족들을 신정호에서 볼 수 있을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이제 시베리아나 몽골로 가면 성교가 돼서 짝을 이뤄가지고 이제 번식을 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번식을 하게 되면 여기 왔던 게 각인이 돼 있어서 가족을 이끌고 다시 올 확률이 좀 있죠. 신정호를 깜짝 방문한 큰 고니들은 막바지 겨울나기를 마치고 이달 초에는 다시 북쪽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의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러시아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묵과할 수 없으며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이태한 의장은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생명 존중의 가치를 지키고 국제 평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외교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함께 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첫 선거권을 행사하는 새내기 유권자가 포함되어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새내기 유권자 선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과 함께한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 교육은 유권자의 의미와 투개표 등 선거 절차, 정치관계법 위반 사례 등의 내용으로 알기 쉽게 구성했으며 해당 교육 영상은 오는 8일까지 다시 보기를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어지는 지방선거에서도 고등학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선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가 관내 식품 접객업소에 손소독기 설치 비용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세종시의 영업 소재지를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설치 비용은 손소독기 금액의 70%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며 사업 예산을 고려해 50여 곳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기간 내 신청자에 한해
영세업소 우선 지원을 원칙으로 업소를 선정하게 됩니다. 아산시 재택치료추진단이 7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키트 우체국 배송을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집배원은 비대면 배송 완료 즉시 집중관리군 재택치료자에게 문자와 SNS로 통보하고 재택치료자는 배송 완료 메시지를 확인한 후 재택치료 키트를 수령하면 됩니다. 한편 재택치료 키트는 60세 이상이거나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 등의 재택치료자가 받을 수 있으며 해열제와 체온계, 산소 포화도 측정기 등으로 구성됩니다. 오는 6월 충청남도 교육감 선거에 나설 중도 보수 후보 6명이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다음 달 18일 전후로 후보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오는 6월 충청남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중도 보수 후보 6명이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참여 후보는 강동복 전 충남도의원과 명노희 전 충남도의회 교육위원, 박하식 전 충남 삼성고 교장, 이병학 전 충남도 교육위원, 조삼래 공주대 명예교수, 조영종 전 오성고 교장 등입니다. 충남교육혁신포럼은 여론조사를 통해 다음 달 18일 전후로 단일 후보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여론조사는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3개 기관에서 각 1,000명씩 모두 3,000명을 표본으로 실시되며 득표율 평균을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중도 보수 진영이 후보 난립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기 때문인데 출마 예정자들은 단일화를 통해 충남 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불어넣기 위해 서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른 후보는 단일 후보의 당선을 위해 공동선대본부장 등의 역할로 협력한다. 반면 출마 의사를 밝힌 김영춘 공주대 대회 부총장은 이번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진보로 분류되는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3선 도전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중도 보수의 단일화 협약으로 충남교육감 선거의 접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의 첫 수소 충전소가 문을 연 지 반년이 됐습니다. 그 사이 수소차 보급 대수는 50대 이상 늘었고 이달 중엔 충전소도 3곳으로 늘게 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기자동차와 함께 친환경 자동차로 각광받는 수소자동차. 보조금 지급과 저공해 차량의 각종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관심이 높습니다. 시에서 보조하는 보조금이 저한테 혜택이 있어서 일단 결정했고요. 두 번째 전기차이기 때문에 승차감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환경에도 좋은 무공해 차량이기 때문에 저는 선택했습니다. 자치단체의 수소차 보급 대수도 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2017년까지 단 2대였던 수소차 보급을 2019년 50대에서 지난해 100대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지난해 보급 물량 가운데 절반은 같은 해 9월 수소차 충전소가 문을 열고 보급됐습니다. 시는 올해도 버스 3대와 관용차 2대를 포함해 총 103대의 수소차, 그리고 1,500여 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 중립 선도 도시 도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천안 지역 수소 충전소는 시청 앞과 지난해 12월에 설치된 망양 휴게소에 이어 이달 중 문을 열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까지 총 3곳으로 늘게 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3시간으로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로 기존보다 1시간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횡단보도와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소화전,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유예 없이 단속됩니다. 아산시가 발열성 질환에 걸린 농어업인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발열성 질환이란 감염 시 고열을 동반하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쯔쯔가무시증,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렙도스피라증, 신증후군 출혈열을 말합니다. 피해 농어업인은 확진 진단 이후 3개월 이내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을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치료 본인 부담액 중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올해 지방공무원 30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직렬별로는 교육행정 22명, 전산과 시설 각각 3명, 공업과 식품위생 각각 1명 등입니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올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다음 달 18일부터 닷새 동안 응시원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학력이나 성별 제한은 없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세종시이거나 올해 1월 1일 이전까지 세종시 거주기간 합이 3년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한국영상대학교가 원룸과 일원에서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일명 세티드 사업이 추진됩니다. 세종시는 지난달 안전도시위원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 5곳을 선정했으며 이 중 한국영상대 일원 원룸가를 개선이 시급한 곳으로 판단해 우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안심벨 설치와 야간 조명 강화, CCTV 안내판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말 사전 공연까지 선보인 세종예술의 전당이 오는 30일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울러 금강보행교와 조치원 동서 연결도로가 개통되는 등 이달 중 세종시에서 대규모 사업의 개관 및 개통식이 잇따라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5월 객석수 1071석 규모로 준공된 세종예술의 전당입니다. 준공 뒤 행복청으로부터 관리권을 인수한 세종시는 음향시설과 무대 조명 등을 설치하고 지난해 12월엔 3차례 사전 공연을 열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오래 기다렸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기쁘고 이곳에서 세종시의 어떤 그런 문화나 어떤 예술 그런 다양한 방면으로 많은 공연이 좀 열리고 그래서 정말 세종시가 문화예술면에서 정말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 공연예술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예술의 전당이 오는 30일 개관식을 갖고 정식 운영에 들어갑니다. 당일 오후 4시 30분부터 열리는 개관식에 이어 저녁 6시부터는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임동혁이 함께하는 기념 공연을 선보입니다. 입장권은 전석 무료이며 예매는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세종예술의 전당이 세종시의 얼굴이자 상징으로 국내 최고의 문화공간 중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상급의 국내 공연을 기획 유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공립예술단체 공연을 정례화해서 세종시 수건 사업으로 꼽히는 조치원 동서 연결도로와 금강 보행교 조성 사업도 이달 중 잇따라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2017년 착공한 조치원 동서 연결도로가 약 5년 만인 오는 11일 개통될 예정으로 조치원 동서 지역 간 원활한 교통 흐름은 물론 지역 간 화합을 이끌어내는 상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막바지 시설물 정비가 한창인 금강보행교도 이달 말 개통식을 갖고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에 있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거듭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앞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세종시 금강보행교가 착공한 지 약 4년 만에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거란 기대와 함께 투입된 예산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할 거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는데요. 김우순 기자가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3월 말 개통 예정인 금강보행교입니다. 최근 북부 출입로 부근에 전망대 설치가 완료되는 등 막바지 시설물 공사가 한창입니다. 개통을 앞두고 있는 금강보행교는 환상형 도시구조의 세종시를 형상화했으며 국내 최초로 원형과 복층을 결합한 구조의 교량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한글 반포년도인 1446년을 기념해 교량 한 바퀴가 1446m 길이로 건설됐으며 다리 상부는 도보, 하부는 자전거 전용입니다.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만 1,053억 원에 이릅니다.
개통을 앞두고 최근엔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강소형 잠재 관광지에 이름을 올리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타시도의 그 관광객들이 와서 이곳에 머물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또는 랜드마크라는 부분으로 각인될 수 있는 뭐 이런 기대감들이.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금강의 수위가 낮아 보행교로서의 매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최근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출렁다리나 스카이워크와 같은 특색 있는 교량을 잇따라 설치하고 있어 금강 보행교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1,000억을 들여서 왜 만들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들이 그것도 왜 나오는지도 이해가 가요. 근데 새로운 거를 새로운 그 아이템,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그 주목을 끌만한 요소들을 만들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금강보행교는 일회성, 그냥 산책로. 지역 시민들 사이에서도 금강 보행교가 세종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거란 기대부터 투입된 예산 대비 효과가 미흡할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금강 보행교. 개통 이후 지역에선 어떤 반응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올해 노후된 경유차 2,400대에 대한 조기 폐차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에 만들어진 도로용 건설기계로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 차량의 경우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신청은 3월 7일부터 18일까지 접수받으며 관련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하면 됩니다. 아울러 세종시는 현재 보유한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LPG 1톤 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한 대당 200만 원씩 60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가 오는 15일까지 세종 청년 마을 디자이너를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 세종시 청년이며 모집 인원은 총 10명입니다. 청년 마을 디자이너로 선발되면 기존의 획일화된 마을 디자인에서 탈피해 읍면동별 마을 특색에 맞는 디자인 전략을 수립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올해 사업 대상 지역은 소담동과 연서면이며 내년부터는 읍면동 공모로 대상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요즘은 환갑이 넘어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천안시 시니어클럽에선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 다양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천안중앙시장 인근에 있는 한 식당입니다. 평균 연령 70이 넘는 어르신들이 모여 반찬을 만드느라 분주합니다. 오늘의 백반 메뉴는 고추장찌개와 연근조림, 고추무침 등으로 어르신들이 직접 정성껏 만듭니다. 지난해 12월에 문을 연 이곳은 천안시 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장입니다. 어르신들에겐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에는 고깃집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부엌에서는 일을 안 하고 홀 보고 그냥 설거지만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와서 같이 반찬도 만들고 친구들하고 얘기도 하고 서로 맛보라 그러고 재밌어요. 그래서 즐거워요. 근데 친구가 왜 먹고 노냐고 용돈이라도 벌었으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나와봤거든요. 근데 이제 돈보다도 이렇게 와서 몇 시간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재밌고 그래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인 시니어클럽은 실버 카페와 브런치 가게, 호두과자점, 단순 임가공 등 20여 개 일자리를 운영하는데 약 8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함으로써 좀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산 어르신 일자리 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연령과 성별에 맞춰 맞춤형 일자리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 주민 참여 예산 제한 사업을 접수받습니다. 이번 공모 대상 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20억 원 미만 정책 사업입니다. 사업 제안을 희망하는 시민은 천안시 주민 참여 예산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참여하면 됩니다. 시는 제안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온라인 시민투표와 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천안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토교통부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주거 상향 지원은 쪽방이나 고시원, 여인숙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발굴해 상담부터 이주, 정착까지의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비주택에 거주하던 54가구를 쾌적한 주거 공간으로 이주시킨 천안시는 올해 지원 대상자를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SW 에너지에서 태양광 구조물 제작 및 설치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70-4366-5896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한길강업에서 레이저 조작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5-6466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천안시 지회에서 복지예술단 단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903-9737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중용에서 매트리스 입출고 관리 및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3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4437-571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PN텍에서 MCT 조작원 3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1-350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